네, 오늘은 대한파크골프협회에서 지난 9월 15일자로 발표한 경기규칙 개정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 14개 항으로 나누어서 그 개정 내용이 정리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용어 수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 쓰고 있는 경기 규정이라는 용어 대신에 규정이 규칙이라는 용어로 바뀌어서 경기 규칙이라는 용어로 변경되었습니다. 공 마커라는 현행 용어 대신 볼 마커로 개정되었습니다. 공 포켓이라는 현행 용어 대신에 볼 포켓이라는 용어로 개정 변경되었습니다. T마크라는 용어 대신에 T마커라는 용어로 개정 변경되었습니다. 특설 장소 위치, OBT를 말하는데요. 이 특설 장소 위치라는 용어 대신에 별도의 표식이라는 용어로 이 OBT에 관련된 용어를 개정 변경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용어 수정사항을 놓고 볼 때 규정이라는 용어 대신에 규칙, 경기 규칙이라는 일반적인 용어로 바꿨고, 나머지는 공 마커, 공 포켓 이런 용어 대신에 공을 볼이라는 영어 단어로 바꿔서 볼 마커, 볼 포켓이라는 통일된 형태로 맞춰줬고요. 그 다음에 T 마크도 T 마크가 아니라 T 마커, 마크 하는 거니까 영어가 잘못 표기된 거죠. 그래서 T 마커로 개정 변경됐고요. 그 다음에 특설 장소 위치, 이 OBT라는 거를 특설 장소 위치 이렇게 해놓으니까 상당히 어떤 시설을 해서 그 위치를 설정해 놓는 것처럼 인식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별도의 표식이라는 단순한 용어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별도 표식이라는 것은 그린 옆이라든가 아니면 해저드 옆에 일반적인 잔디 위에 그냥 OBT 또는 해저드 T를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기 때문에 특설 장소 위치라는 용어가 좀 너무 거창하죠. 네, 그래서 이거를 일반적인 별도의 표식이라는 용어로 바꾼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항. 구제 처치할 경우에 그 길이 기준에 대한 구분이 요번에 좀 정의가 됐는데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구제할 때 그 구제 길이라고 하면은 2클럽 이내 또는 클럽 페이스 2개, 2클럽 페이스. 네, 보통 2클럽 페이스로 2클럽 또는 2 헤드 페이스. 네, 2 헤드 페이스죠, 헤드 페이스. 그죠? 2 클럽 또는 2 헤드 페이스. 네, 2 헤드 페이스. 이렇게 정의하는데, 보통 2 클럽 이내로 구제받는 경우는 OB가 났을 경우 그 OB 난 볼을 구제해서 그 리플레이스 해야 될 위치를 선정할 때 이 2클럽 이내를 적용하죠. 그 다음에 분실구 처리할 경우에도 2클럽 이내에 볼을 놓고 볼을 플레이스하고 그 다음에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워터 해저드에 빠졌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워터 해저드의 그 볼 위치에서 2클럽 헤드 룰을 적용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리지에 빠졌을 때도, 수리지에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 수리지 경계선 구제점에서 2클럽 이내에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수구에 공이 놓였을 때도 마찬가지로 배수구 구제점을 정해서 거기로부터 2클럽 이내에 볼을 놓고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프링쿨러 같은 경우에 볼이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로 2클럽 이내에서 구제받을 수가 있겠죠. 반면에 투 헤드 페이스로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은
예비 홀컵 위에 공이 올라갔을 경우, 또는 그린 위에서 볼 마커를 오른쪽 왼쪽으로 이동해야 될 경우, 이럴 때 투 헤드 페이스로 이동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투 헤드 페이스, 다시 한번 클럽 헤드 2회, 이게 투 헤드 페이스인데요. 이 투 헤드 페이스 이렇게 구제받을 수 있는 거는 그 그린에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동할 때 적용하는 게 되고요. 그렇지 않고 일반 그 페어웨이에서 우리가 구제 지점을 찾을 때는 무조건 투 클럽 이내에서 깃대를 보고 양팔을 벌려서 양팔 후면으로 만들어지는 반원 지역, 그 반원 지역 내에다가 공을 놓고 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헛스윙을 하는 경우인데요. 이 헛스윙이라는 것은 아시겠지만은 내가 공을 치려는 의도를 갖고 쳤는데 공이 안 맞은 거죠. 네. 그래서 벙커나 러프에서만 전에는 1타를 가산했습니다. 내 볼이 벙커에 들어가 있다. 근데 거기서 내가 치려고 쳤는데 공이 안 맞고 헛스윙했다. 이랬을 때는 한타로 쳤습니다. 또 러프에 들어갔을 때 내가 공을 치려고 쳤는데 공은 안 맞고 풀만 탁 치고 그냥 끝났다. 이랬을 때도 1타로 가산을 했습니다. 근데 변경된 규정에서는 벙커든 러프든 아니면 페어웨이든 간에 무조건 전부 다 1타 가산을 하지 않습니다. 헛스윙은. 그러니까 내가 공을 치려고 쳤는데 공이 안 맞았다. 그러면 한타로 가산하지 않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헛스윙은 한타 가산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벙커나 러프에서 헛스윙은 무조건 한타로 쳤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없어져 가지고 벙커든 러프든 페어웨이든 무조건 공이 안 맞았으면 헛스윙을 해서 한타 가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헛스윙을 5번을 했습니다. 5번 전부 다 타수로 인정을 안 합니다. 아셨죠? 네. 그러니까 이것은 전에는 벙커하고 러프에서는 한타로 쳤는데 헛스윙도 이제는 그마저도 한타로 안 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벙커에 빠지든 러프에서 치든 뭐 페어웨이에서 치든 간에 좌우지간 헛스윙을 해도 공이 그냥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은 그건 타수로 계산을 안 하는 겁니다. 팝골프에서는. 네. 자, 네 번째. 연습 스윙 횟수 제한 및 준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연습 스윙이라는 것은 통상 우리가 라운딩을 할 때 한두 번 이렇게 연습 스윙을 하게 돼 있죠. 네, 연습 스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샷을 하는데요. 이 연습 스윙을 너무 하다 보니까 이 경기를 지연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 연습 스윙은 기존에는 저희가 2회 이상은 하지 마라. 2회 이상 하면은 그거는 매너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저희가 통상 불렀고 또 생각을 했죠. 그래서 무슨 뭐 연습 스윙을 5번, 6번 하는 사람도 제가 봤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뭐 그 사람 매너가 없다. 매너 위반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는 할 수 있어도 뭐 이상의 어떤 그 페널티를 주거나 그런 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개정된 내용은 필요시에는 연습 스윙을 1회만 하라. 1회. 2회까지 허용하는 게 아니라 2회도 안 되고 이제 1회만 해라. 1회. 그리고 공을 맞춘 경우, 연습 스윙을 하는데 공을 맞춘 경우는 그 한타로 친 거로 간주하겠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연습 스윙이라는 거는 경기자가
공을 칠 생각이 없는 거죠. 칠 생각이 없고 연습으로 이렇게 휘두르는 겁니다. 클럽을. 연습으로 클럽을 휘두르는 건데 이 연습으로 클럽을 휘두르는데 어떻게 공이 맞았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그것도 한타로 지금 치겠다는 거죠. 근데 원래는 골프에서는 이 사람이 공을 칠 의사를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스윙을 하다가 공이 맞아서 움직이면 그것은 타수 계산을 안 합니다. 일반 골프에서는. 근데 파크 골프에서는 지금 이걸 이제 한타로 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반 골프라고는 상당히 대치되는 부분이죠. 근데 일반 골프에서는 타수로 계산하냐 안 하냐의 기준은 그 플레이어가 이것을 공을 치려는 의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걸 갖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연습 스윙은 이 플레이어가 공을 치려는 의도가 없는 거죠. 없는 상태에서 연습을 하다가 친 건데 그거를 차타로 친다. 이런 얘기니까 이것은 일반 골프라고는 좀 다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로는 오비선이 떠 있어서 밟고 샷을 하는 경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종종 있죠. 구장에 따라서 지면이 상당히 불규칙하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오비선을 아무리 잘 깔아도 뜨게 돼 있습니다. 도랑 같은 데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 기존에는 그 오비선을 건드리면 안 됐죠. 그냥 건드리지 말고 그냥 있는 상태에서 볼을 쳐야 되는데 지금은 그거를 밟고 오비선을 밟고 공을 쳐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비선을 밟고 공을 쳐도 모벌타다 지금 이 얘기인데 이건 좀 애매한 게 예를 들어 공이 그 오비선 밑에 있어요. 그러면 오비선을 밟으면 공이 어떻게 될까요? 공이 걸리죠. 공을 누르게 될 텐데 공이 움직일 수도 있어요. 이거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는지 이게 좀 애매하죠. 오비선이라는 게 공이 오비선 아래에 놓여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 오비선을 밟고 쳐도 된다 그러면 당연히 오비선을 밟으려고 할 거란 말이죠. 오비선을 밟으면은 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눌려서 움직이겠죠.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대한 어떤 그 기준이 별도로 좀 정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경기자의 공이 움직이는데 다음 경기자가 공을 쳐서 맞춘 경우 이런 경우 종종 있죠. 이것도 현장에서 상당히 판단하기 애매한 그런 부분인데 현행은 그린 위에서는 2볼타를 부여했습니다. 2볼타. 하지만 페어웨이에서는 볼타가 없어요. 볼타가 없는데 그린에서는 2볼타를 부여했어요. 근데 실제 개정된 내용은 그린에서도 뿐만 아니고 모든 페어웨이에서도 2볼타를 주겠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공을 경기자가 플레이어가 쳐서 맞췄을 경우에는 그 맞춘 사람한테 2볼타를 무조건 준다. 이 얘기입니다. 핵심적으로. 근데 이것도 애매한 게 공을 먼저 친 사람이 공을 먼저 치면 안 될 사람이 먼저 쳤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사람이 쳤는데 그 잘못 알고 먼저 친 사람 공을 맞았어요. 그러면 이 자기 순서에 맞게끔 친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는 거죠. 왜냐면 그 자기 다음에 쳐야 될 사람이 먼저 쳤기 때문에 자기가 페널티를 먹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또 논란이 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정상적으로 자기 플레이를 한 건데 저 사람이 갑자기 앞에서 쳐가지고 자기가 그 공을 맞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러면 정상적으로 치는 사람도 잘못하고 먼저 친 사람 공이 가고 있을 때는 치면 안 된다. 지금 이런 얘기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잘 판단하셔가지고 분명히 이게 내가 그린에서도 멀기 때문에 홀컵에서도 멀기 있기 때문에 내가 치려고 가라 스윙을 쭉 하고 있는데 내 다음에 쳐야 될 사람이 먼저 쳐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쳤어요. 그래가지고 공이 맞았어요. 그러면 누가 잘못한 겁니까? 그거는 자기 순서에서 기다려서 가라 스윙을 그러니까 가라 스윙이나 연습 스윙을 연습 스윙을 하고 친 사람이 친 사람은 잘못된 게 없죠. 근데 그 앞에 자기 다음에 쳐야 될 사람이 그냥 성급하게 먼저 쳐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두 공이 맞았어요. 그러면 이 제대로 친 사람한테 2벌타를 줍니까?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논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혹시 이런 사항에 대해서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은 제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은 제가 그걸 보고 추가로 더 판단해서 다시 한번 그 정확한 답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캐주얼 워터 및 수리지에서 구제받는 위치 선정에 관한 사항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에서는 캐주얼 워터나 수리지에서 구제받을 때는 볼의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그 구제점, 볼의 위치에서 가장 근접한 구제점을 기준으로 2클럽 이내에서 홀컵에 가깝지 않은 지역에다가 볼을 놓고 플레이하면 되겠죠. 근데 지금 개정된 내용에는 이 가장 가까운 그 구제점이라는 얘기는 없고 좌측, 우측으로 스탠스가 가능하고 홀컵에 가깝지 않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우측 어느 쪽으로도 구제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이 위치한 지역에서 좌측이나 우측으로 그죠? 홀컵에 가깝지 않은 2클럽 이내 지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구제점, 그러니까 가까운 쪽 구제점 기준으로 2클럽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걸 양쪽으로 다 터준 거죠. 가깝건 가깝지 않건 간에 어쨌든 좌우로 다 구제받을 수 있다. 이게 좀 바뀐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워터 해저드에서 처치하는 위치 선정인데요. 볼이 워터 해저드에 들어가면 어떻게 그 구체점을 찾느냐 이 얘기인데, 일단 현행에서는 진입 지점에서 2클럽 이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좀 공이 워터 해저드로 들어가면 워터 해저드를 표식하는 그 라인이 있겠죠. 워터 해저드 지역 표시하는 그 라인을 최종적으로 넘어간 지점, 그게 이제 구제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구제점에서 2클럽 이내 홀컵에 가깝지 않은 쪽으로 후방에다가 놓고
치면 되는데, 지금 변경된 거는 공이 위치한 곳에서 좌우측 방향으로 홀컵에 가깝지 않은 두 클럽이네. 이렇게 돼 있어요. 오토 해저드가. 그럼 공이 위치한 곳에서 좌우측 방향으로 홀컵에 가깝지 않은 두 클럽이네 지점. 공이 위치한 곳에서 좌우측 방향으로 홀컵에 가깝지 않은, 좌우측이라는 게 뭐, 홀컵을 보고 좌측 우측을 얘기하나 본데, 홀컵을 보고 좌측 우측을 따져서 이쪽은 좌측 우측으로 홀컵을, 공이 위치한 곳에 홀컵을 보고 좌우측 방향으로 홀컵에 가깝지 않은 두 클럽이나 지점 또는 별도의 표시. 이걸 보고 여기다 일로 저기로 나가도 되고 일로 나가도 되고 저기로 다 나갈 수 있다 이거죠. 전에는 최종 들어간 지역, 그죠? 거기서 구제를 받아야 되는데 저쪽에 가서 구제를 받아도 되죠. 그 다음에 9번째는 동반자 전원이 소명하지 않은 경우 실격 처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라운딩을 할 때 4인 1조로 해서 이제 라운딩을 해서 18홀, 정규홀 같은 경우는 18홀 라운딩을 이제 순차적으로 끝나게 되는데요. 18홀을 다 라운딩 한 경우에 이제 그 경기자는 필히 자기의 그 스코어를 합산해서 확인한 다음에 거기다 이제 본인이 이제 난리를 하게 돼 있죠, 서명을.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서명을 안 한다거나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게 이제 조원 중에 한 사람이라도 다 서명을 안 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 그 조원 전체가 다 실격 처리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개정된 내용은 서명 안 한 경기자만 실격 처리를 합니다. 나머지 세 사람 서명한 사람은 정상적으로 이제 처리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이런 공동 책임을 질 거냐 이제 아니냐 그 얘기인데, 가령 뭐 어떤 사람이 뭐 이 스코어를 적는 데 있어서 연고지가 같다거나 뭐 잘 아는 사람이 있다고, 다른 사람이 해서 이 스코어에 이견이 있을 수가 있겠죠. 분명히 저기서 저 사람이 오비가 나가지고 6타인데 실제 스코어 적기는 4타로 적혀 있다. 근데 이의를 제기했어요. 그럼 그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서 그 사람이 무슨 소리냐, 나는 뭐 전혀 이상이 없다, 이래서 뭐 자기 스코어에다 그냥 뭐 6타가 아니라 4타로 적혀있는 스코어에 사인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랬을 경우에 과거 같으면은 이 사람이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럼 나 사인 못한다. 사인 못하면 다 공동 책임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좌우지간 합의를 했어요. 합의를. 너 2타 빼주고 나도 2타 빼달라. 뭐 이렇게 하든가. 뭐 어쨌든 간에 뭐 서로 간에 뭐 합의가 돼야지만이 진행이 됐는데, 지금은 그냥 내 타 맞다. 그리고 사인하고 그냥 가면, 이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뭔가 이의를 제기한다거나 뭐 강제시할 수 있는 규정상의 어떤 내용은 없죠.
예. 그냥 사인하고 가면 그냥 간 거예요. 예. 거기에 대해서 뭐 더 이상 뭐 사인할 때 거부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이제 없는 거죠. 본인만 손해죠. 예.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럼 팀 단위로 좀 더 스코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그 뭐랄까 그거는 뭐 일반 골프에서도 마찬가지. 일반 골프에서도 뭐 스코어 자체가 보여도 자기 거를 자기가 사인 안 한다고 하면 뭐 자기 실격이죠. 예. 일반 골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열 번째로는 첫 번째 오비 말뚝 뒤쪽으로 오비가 나서 오비 처치 이후에 다음 샷을 했다. 네. 근데 이런 경우는 이게 뭐 가끔 자꾸 이제 얘기가 나오지 별 발생되는 경우는 크게 많이 안 봤어요. 제가 안 봤는데 일단 오비 말뚝 첫 번째 오비 말뚝이죠. 첫 번째 오비 말뚝 뒤쪽으로 오비가 났다. 이제 이 얘기인데 그러니까 첫 번째 오비 말뚝을 통과하지도 못하고 첫 번째 오비 말뚝 그 뒤쪽이나 아니면 비스듬하게 저쪽 어디 막 튀어서 저쪽 어디로 나갔다 이 얘기인데 현행돼 있는 것은 그럴 경우에 이제 그 공 위치에서 그 공 위치에서 그 이전 말뚝 옛날에는 그거를 홀컵 깃대 방향하고 비교했는데 지금은 그 이전 막대 이전 그 다음에 있는 오비 말뚝 그거랑 비교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거랑 애매한데 첫 번째 오비 말뚝이 있으면 그 첫 번째 오비 말뚝과 그 다음 오비 말뚝을 연결한 선의 직각으로 만들어지는 선. 네, 그 직각으로 만들어지는 선의 안쪽이냐 바깥쪽이냐 그걸 따져야 되겠죠. 그래서 안쪽이면은 그것은 오비가 아니고 바깥쪽이다. 그러면 오비죠. 네, 그래서 오비일 경우에는 조치를 어떻게 하냐면은 그 오비일 경우에는 그 공이 오비 라인을 벗어난 지점에서 투 클럽 이내 그 다음에 깃대에서 가깝지 않은 뒤쪽으로 볼을 놓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서 그 지점에서 깃대를 바로 공략할 수 있다. 네, 이 얘기입니다. 전에는 깃대를 바로 공략 못하고 일단 첫 번째 말뚝은 정상적으로 통과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했는데 변경된 내용은 굳이 첫 번째 말뚝을 안쪽으로 통과 안 해도 현재 위치에서 오비가 아니라면 바로 깃대를 갖다가 공략할 수 있으면 공략해도 된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1번인데 이건 언플레이어블 선언 후에 투클럽 이내에 공을 놓을 지점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 있죠. 예. 그 뭐 잡초 수풀이 많아서 내가 공을 빡 쳤는데 그 깊숙이 들어가 가지고 그 공이 있는 데서 투클럽 이내 뭐 아무리 둘러봐도 다 잡초고 뭐 억새풀이고 뭐 도대체 놓고 칠 수가 없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그러면 내가 어떻게 구제받냐? 그거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그 언프레이어블을 선언한 공과 그 다음에 그 티박스 있죠. 티박스를 연결한 직후방, 직후방 어디든지 놓고 쳐도 되는 거거든요. 직후방에. 그래서 그 직후방으로 자기가 가능한 한 어디에다 놓고 쳐도 가능한 겁니다. 근데 바뀐 거는 이 티잉 그라운드와 연결한 선의 직후방이 아니고 그 이전 샷을 한
지점, 그 이전 샷을 한 지점으로 다 기억하는지 난 그건 모르겠는데, 그 이전 샷을 한 지점과 그 볼을 연결한 선, 예측구방이 되겠죠. 예, 예측구방이 되겠죠. 예, 거기다 놓고 친다는 얘기. 그 다음에 경기자가 샷을 할 시에 동반자의 위치 선정인데, 이거는 좀 뭐 간단한 얘기죠. 보통은 경기자 기준으로 해서 경기자가 샷을 할 경우에 경기자 기준으로 1시에서 2시 방향, 예, 경기자 앞쪽으로 1시에서 2시 방향에 위치하도록 돼 있었는데, 이번에 바뀐 규정은 4시에서 6시, 4시에서 6시면은 우측 뒤편 쪽이 되겠죠. 우측 뒤편, 예, 우측 뒤편 그쪽에 위치해야 된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시, 2시에 그 동반자들이 거기에 위치한다는 것은 이 경기자 이 플레이어한테는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그 시선이 들어오기 때문에 좀 껄기적거리죠. 예, 그래서 그 뒤쪽에 있으면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예, 뭐 이건 잘 바뀐 것 같아요. 4시에서 6시 사이. 그 다음에 오비 처치가 어려운 홀에서 별도의 표식에 관한 사항인데요. 이것은 지금 같은 경우는 그린 주변에 이 별도의 표식을 하죠. 네, 별도의 표식을 해서 토인조 오비치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뽀고 물약 같은 거 이렇게 그 스프레이 같은 걸로 이렇게 쭉 해가지고 그 표시해 놓고 이제 그린 주변에서 오비가 나면은 투클럽 이내로 구제 계산하기가 복잡하기 때문에 나오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그냥 거기 OBT에다 놓고 쳐라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개정된 내용은 그린 주변에서 뿐만 아니고 워터 해저드에 빠졌을 때도 그 공 위치에서 좌우로 2클럽 이내에, 예, 거기에 그 구제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면, 예, 그런 상황이 아니면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 무조건 오비치라고 뭐 해저드 티겠죠? 네, 해저드 티에다 놓고 거기서 쳐라 이 얘기죠. 이것도 별도의 포식 OBT 뭐다 두 개니까 그것도 OB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OB는 아니죠. 해저드 안으로 들어간 거는 사실 뭐 벙커로 들어간 거나 해저드로 들어간 거, 워터헤저드로 들어간 거, 해저드로 들어간 거, 벙커 들어가는데 벙커 OB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코스의 일부인데. 그래서 이거는 표현이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그 그린 주변에서, 요거는 이제 오비 처치가 어려운 홀에서 별도의 표식은 그린 주변에서도 별도의 표식을 하고, 그 다음에 워터 해저드 주변에도 별도의 표식을 하는데, 이것은 워터 해저드 근처에 있는 그 별도의 표식은 그건 OBT가 아니고 해저드티다. 해저드티가 되겠죠. 해저드티. 그리고 파크 골프 클럽에 보송물을 장착하는 거에 대한 사항인데, 이거는 현행은 어떠한 보송물 장착도 좀 금지하고 있죠. 네, 어떠한 보송물 장착도 금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 내용을 보면은 경기에 영향을 주는 보송물만 장착을 금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경기에 영향을 주는 부속물인데, 저게 경기에 영향을 주냐 안 주냐의 판단 기준은 그거는 모르죠. 네,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이거 좀 애매한 사항인데, 경기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그걸 어떻게 판단하는지. 아니, 여러분들이 볼 홀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클럽 그 손잡이 그립 부분 끝에 이렇게 꼽아가지고 주로 쓰시는데, 그럼 대회 때 그걸 꼽고 할 수 있냐? 엄밀하게 봐서는 경기에 영향을 줍니까 안 줍니까? 경기에 영향을 주죠. 그거 없이 사람 그거 더 숙이고 빼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있으면 그냥 빼지도 않고 툭 해서 그냥 올리잖아요. 그 사람은 체력 소모가 그만큼 줄어든 거니 경기력 향상이 되는 거죠. 이것도 안 되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상당히 애매해요. 네. 경기에 영향을 준다? 영향을 주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14가지 이번에 개정된 그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자, 장시간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